오늘은 현재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니클로의 새 광고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니클로의 새 광고는 지난 1일 일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지난 15일 국내에 공개가 되자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15초 분량의 아주 짧은 광고였는데 광고에는 98세의 할머니와 13세의 소녀가 등장해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간단한 광고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 대사를 들어보면 소녀는 스타일 좋은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어요? 할머니는 맙소사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하지 못해. 이렇게만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광고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1일 일본 유튜브에 공개된 버전이고 15일 한국어 자막이 추가된 버전이 공개됐을 때 논란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한 부분 중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 부분을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위에 할머니의 영문 대사에는 어떠한 시간적 연도적 언급도 없을 뿐더러 굳이 왜 한국 광고에서만 80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했냐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숫자를 언급해 의도성이 다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광고에서 언급한 8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39년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들며 강제징용을 본격화하고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측에 왜 굳이 한국 광고에서만 80년을 언급한 것이냐, 1939년 일제강점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유니클로 측의 답변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98세와 13세 모델이 세대를 넘어 유니클로 후리스를 즐긴다는 점을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런 자막을 넣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 속의 할머니와 소녀의 나이차가 약 80살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랬다는 어이없는 해명인데 누가 봐도 영상 속의 소녀는 어려 보이고 누가 봐도 영상 속의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이를 굳이 다른 글로벌 버전에는 없는 80년이라는 수치화를 했어야 이해가 되는 광고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듣고 있어야 하는 것도 곤욕입니다. 심지어 이 같은 논란에도 국내에서 해당 광고를 지속하냐라는 질문에 계속 온에어될 예정이라고 답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한편 이 광고는 얼마 전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 회장의 한국의 반일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발언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이 유니클로 꼭 사야겠니? 위안부 모독이다라며 올린 트위터는 이날 리트윗 22,000여 회를 넘기도 했고 한국에서만 일제강점기 때인 80년 전이라는 자막을 삽입한 이유가 뭐냐? 난 이제 영원히 불매다 정말. 아무리 불매운동이 자율이라지만 이런 무시를 당하고 유니클로 따뜻하게 입고 싶냐 등 현재 불매운동의 열기가 식어 다시금 부활하고 있던 유니클로에 대해 그리고 매장 내 직접 나가기가 부끄러워 온라인으로 유니클로를 주문한다는 한국인들에게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확대 해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시점도 시점이고 분명 그들도 생각이란 것을 하는 사람인 이상 특정 나라에 논란이 될 것이라는 영상을 올린 것도 문제가 크지만 그를 시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니 받아들이는 쪽이 알아서 받아들여라는 유니클로의 자세가 지금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자세와 매우 유사한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틈새가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매운동의 가장 핵심 타겟이었던 유니클로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는 가을과 겨울 시즌을 앞두고 리뉴얼 공사에 들어갔던 점포를 하나둘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 경량 패딩, 후리스, 히트텍 판매를 본격화했습니다. 또한 한국 진출 10주년 기념 대규모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할인율이 무려 50%였죠. 이에 유니클로 매장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매출 급감은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유니클로 매출 현황은 국내 8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유니클로의 올해 9월부터 10월 14일까지의 매출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480억에서 올해 172억 원으로 64%나 급감했습니다. 물론 172억 원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불매운동의 틈새가 생겼다고 지적된 시점입니다. 7월과 8월은 사실상 매출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물론 한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매운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에도 매출 하락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조롱 광고 때문입니다. 유니클로가 최근 공개한 TV 광고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고에서 89세 고령 여성과 13세 어린 소녀가 대화를 나눕니다. 소녀가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라고 묻자 고령 여성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느냐고? 80년 전은 정확히 1939년입니다. 바로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지죠. 비난이 폭주하자 유니클로는 광고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한마디의 사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오해 소지가 다분한 광고를 만드는 것에 분노한다. 불매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을 넘어 국내에서 퇴출해야 할 대상이다. 유니클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유니클로는 또 하나의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유니클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유니클로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화나는 일이라고 말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 불매운동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유니클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업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점포를 오픈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 범일동에서 상인연합회와 유니클로 매장이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중재를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면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유니클로의 매출은 급감했지만 토종 SPA 브랜드들의 반사이익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파오, 탑10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분발해 데상트 코리아는 2000년 대한민국으로 진출하여 일본 데상트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한국에 9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키복과 아웃도어, 골프 의류 등의 인기로 인해 2005년 이후로 한국 내 매출이 일본 내 매출을 뛰어넘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기업이죠. 10년 동안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2018년 매출은 7,300억에 달하였고 곧 연매출 1조 원을 바라보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상트 코리아가 유니클로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일본 오사카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세키 슈이치 데상트 사장은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7월에서 9월 사업 매출이 전년에 비해 30%가량 줄어들었다 라며 참담함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올해 회계연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불매운동의 타격으로 인해 전망치를 87%나 감소시킨 7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 겐자이 신문과 도쿄 신문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으로부터 타격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정산함에 따라 수면 위로 우후죽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업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14개 기업의 2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의 사업 분야는 패션, 식품, 관광, 스포츠, 자동차 등 예상외로 광범위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매운동이 대표 대상이었던 유니클로가 한국의 인터넷에 퍼지는 불매운동 장려 게시글에 대대적인 역습을 시작하여 화제입니다. 한 커뮤니티의 유저는 불매운동이 식어가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유니클로의 요청에 의해 삭제가 되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글의 삭제 사유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으로서 최근 논란이 됐던 유니클로 리스 25주년 기념 광고에 관한 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유니클로 측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홈페이지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죠. 해당 게시글의 댓글을 살펴보면 해당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에서도 유니클로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삭제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드디어 유니클로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 라는 유저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본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합니다. 맥주나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불화수소를 비롯하여 각종 신분증 전자칩이나 스마트폰의 건전지, 자동차 엔진, LED 모두 불매하여 원래의 미개한 나라로 돌아가라, 할 수 있다, 힘내라, 응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완전 철수를 하자 데상트라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하기에 따라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자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에 집중을 했던 것인데 불매운동을 지지해주는 것은 좋지만 본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 관리는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곤란한 것은 한국이고요.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세요. 지소미아 파기 역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주세요 라는 네티즌의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일본 우익 세력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압박을 넣지 않던 미국이 나선 것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책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랜들 슈라이버 차관보가 일본 NHK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긴장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게만 이익을 줄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일본에서 한국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라고 압박을 넣은 것이죠.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결정을 제고할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이점을 위해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한국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야 한다 라며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지소미아의 실질적인 이익은 한국보다 미국과 일본에게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여지껏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던 미국이 이번에 이런 태도 전환을 보인 것은 지소미아의 종료 일자인 11월 23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와의 환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었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또한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측과 최선의 절충안을 제시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일본에서는 대화의 문을 닫고 아집을 부리는 상황임이 명백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한쪽 편만을 들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와 수출 규제의 피해국인 한국에서 국제 질서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계 개선의 의지를 먼저 보였는데, 정작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에서는 아무것도 잃는 것 없이 무논리로 아집을 부리고 있으니 미국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생긴 것이죠.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시작되고 일본 불매운동이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한 일본 기업 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유니클로 임원인 오카자키 다케시는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분노를 샀습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전 국민의 일본 불매운동이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니클로는 어느 브랜드보다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심지어 문을 닫는 곳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중 720평 규모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온 유니클로 알파크몰 용산점은 지난 8월 초 리뉴얼한다며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매장 앞에는 9월 20일 리뉴얼 그랜드 오픈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하늘 갈등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고 일본 불매운동은 더욱더 뿌리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니클로 알파크몰 용산점이 예고한 대로 지난 20일 리뉴얼을 마치고 오픈했습니다. 다시 개장한 유니클로 알파크몰 용산점을 쓸모왕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리오픈했다는 것을 크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용산점의 분위기는 대체로 한산해 보였고, 직원들은 과다할 정도로 친절해 보였습니다. 매장 내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빈 공간을 더 크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와 알파크몰을 빠져나오면서 놀라운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용산역에 모여 경부선 열차를 타고 부산과 신의주로 출발했기에 용산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한국에 경제 도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배상이 끝났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은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흘려진 용산 땅에 일본 기업 유니클로는 버젓이 리오픈이라고 알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유니클로를 향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무언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일본의 주요 일간지 4곳은 일제히 한국 관광객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해 이란 관계 악화가 관광에 주는 영향이 선명해졌다며 한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5월 이래 최대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이란 관계 악화로 항공편 운유가 계속되는 등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고, 아사히 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일 간 대립 완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실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프 유인 등 온천지에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온천을 즐기러 오는 한국인이 이제는 씨가 말랐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JP뉴스 유재순 대표는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규슈 같은 경우 관광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도산한다고 했는데, 아베 정부는 도산이란 말까지 나와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하기에 서너 명이 앉기만 하면 아베 욕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재순 대표는 지금 일본에선 속된 말로 이를 박박 갈 정도로 욕을 하며 증오심에 불타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중국이나 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잖아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노마저 현지인들이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것이 단체로 하나로 똘똘똘 뭉쳐서 아베 정부를 향해 표출할지 분출을 할지 지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로 타격을 주려 했으나 이것은 곧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